자, 크보 오프너에서 되게 재미있는 거를 했죠. 10개 구단에 외국인 선수 3명과 아시아 쿼터 1명까지 해서 총 4명의 선수를 이제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만큼 신뢰도 높고 그리고 더 믿을만 하겠죠. 이 시즌에서 KBO에서 이 외국인 선수들의 차지하는 영향은 사실 많이 크죠. 가장 단편적으로 25시즌에 폰세 와이스가 정말 화끈한 활약을 펼치니까 한국 시리즈까지 하나가 갔죠. 물론 하나가 국내 선수들, 특히 어린 선수들의 실력도 좋으니까 한국 시리즈를 꼭 폰세 와이스 때문에 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폰세 와이스가 있어서 간 거는 또 맞잖아요. 그리고 또 롯데 같은 경우는 벨라스케즈 한번 잘못 뽑았다가 갑자기 또 걷잡을 수 없이 가을 야구를 탈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한국 그 KBO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중, 거기다가 올 시즌은 아시아 쿼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미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평가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흥미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 평가를 쫙 한번 정리하고 제 의견까지 찍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들이 이렇게 찍었고, 저도 이거를 뭐 작년에 뭐 10개 구단 외국인 투수 완벽 분석에 뭐 아시아 쿼터도 분석하고 그랬어요. 저도 쭉 분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자, 일단 키움이 18.5점이고요. 두산이 17점입니다. 키움은 이창섭 해설위원이 무난하고 무색무취다. 자, 키움 같은 경우는 알칸타라랑 재계약했고 네이션 와이스가 오히려 알칸타라보다 비싸요. 그리고 트랙턴 브룩스 선수가 85, 그 다음에 가나쿠보 유토도 13만 달러. 그래서 이형 해설위원도 같은 생각이다. 그냥 가성비일 뿐이다. 그리고 송재우 해설위원은 0.5점을 더 줬는데 이 알칸타라가 워낙 좋다라고 해요. 9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폭망까지는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다. 그래서 18.5점을 줬고요. 자, 두산은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송재우 해설위원이 5점을 줬는데요. 플렉센 옛날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면 큰일 난다. 다즈 카메론 방망이가 안 맞으면 그냥 재앙에 가깝다. 차라리 그 전에 선수가 훨씬 낫지 괜히 다즈 카메론으로 K부에서 다즈 카메론으로 왜 바꿨냐, 약간 이제 요런 느낌이고, 이창섭 해설위원은 그래도 이름값이 있으니까 6점이다. 이형 해설위원도 변수가 많아서 6점이다. 자, 실제로 크리스 펠렉센, 잭로그, 다즈 카메론, 타무라 이치로인데요. 자, 그리고 뭐 타무라 이치로는 사실 불펜이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카나쿠보 유토 선수는 1999년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1군 기록은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2025년에 14이닝 7.71, 그리고 2024년에 지금 7과 3분의 2이닝 3.51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요 네이션 와이스 선수는 뭐 평균 140 후반의 직구, 그리고 이 선수가 제구가 좋아서 KBO 리그형 투수다 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메이저리그는 잘 안되고요. 이 선수가 볼넷을 조금 져요. 마이너리그에서 2.72개, 2.67개. 그런데 삼진율은 이제 8.39개. 그래서 제가 봐도 제구력이 좋은 선수 같아요. 약간 후라도 유형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 그냥 무난하게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충격적인 활약을 할 것 같진 않고요. 그런데 플렉센 선수는 지금 이게 마이너리그도 아니고 메이저리그 기록이에요. 2021년, 2022년에는 무려 메이저리그에서 179와 3분의 2이닝, 137과 3분의 2이닝, 자책점이 3.61, 3.73이고요. 2023년은 102이닝, 6.86으로 부진하긴 했어요. 그런데 다시 2024년 160이닝, 4.95. 자, 그러니까 일단 이닝을 많이 줬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믿을만은 하다 이거죠. 자, 메이저리그에서 물론 4.95의 자책점이 높은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160이닝을 맡겼다라는 거는 이 선수를 그래도 다른 선수보다는 믿고 맡긴 거죠. 김광현, 양현종을 많은 이닝을 마치 두는 것처럼요. 그리고 2025년에는 약간 이제 불펜으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44와 3분의 2이닝 동안 3.09의 자책점.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훌륭한 기록을 했죠. 제가 볼 때는 이 플렉센 선수가 지금 새로 들어온 외국인 투수 중에는 아무래도 이게 메이저리그 기록이란 말이죠. 마이너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구속은 뭐 아주 구위가 빠른 투수는 아니지만 최고로 기대해 볼 만한 선수가 아닌가. 그리고 타무라 이치로도 이게 대부분의 아시아 쿼터 선수들은 다 지금 1군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2군 기록이 없어요. 죄다 1군 기록이에요. 1군에서 23년도 23과 3분의 2이닝 1.52,
29와 3분의 2이닝 1.82, 25년도가 27과 3분의 2 3.58로 약간 부진했죠. 그러니까 왔겠죠. 그리고 2군에서는 19이닝 무실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무라 이치로는 아시아 쿼터 1번 투수 중에는 그냥 압승입니다. 1군 기록이. 자, 그리고 잭로그 선수가 이렇게 실제로 후라도 내일 다음이 이제 잭로그죠. 그만큼 잭로그 선수가 아시아 KBO 리그에서 왼손 투수로서 좀 약간 좌승사자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또 후라도 내일도 1년차보다 후라도도 3년차가 더 좋고 내일도 2년차가 더 좋은 만큼 잭로그 치리노스도 마찬가지고 라일리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 정도 레벨의 선수들은 2년차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저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플렉선이 라이브 피칭서 152km, 타무라도 148km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의 외국인 구성이 꽤 좋아 보인다. 전문가들의 평가와 다르게. 자, 그 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는 22.5점을 줬어요. 그래서 송재우 해설위원은 레이어스 믿고 보고 비슬리 로드리게스 팀 단위 투수 쪽, 그러니까 투수 2명을 딱 보면 비슬리 로드리게스가 가장 안정적이다. 그리고 마사야가 믿음이 약해서 0.5점을 깎았다. 저도 이 부분은 좀 동의해요. 그리고 이영 해설위원도 7점을 줬는데 두 외국인 투수의 구속이 장점이다. 그런데 엘빈의 피홈런이 걱정이고 두 투수 모두 좌타자에게 아쉬워서, 그러니까 유형이 비슷하게 좌타자에게 아쉬워서 7점을 줬다. 이창섭 해설위원은 코야마 안 좋으면 바꾸면 된다. 작년에 이제 벨라스케즈 고평가 때문에 무조건 잘해야 된다. 롯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8점. 그래서 22.5점에 꽤나 고점을 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요 세 선수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코야마 마사야 선수는 그래도 이따가 기록 같이 보면서 하죠. 어쨌든 고점도 줄 수 있는데 저도 변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아를 17점을 준 건 좀 굉장히 의외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이희영 해설위원이 기아가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그런데 내일과 올러가 좋다. 이창섭 해설위원도 마찬가지. 송재호 해설위원은 타자는 더욱 못 믿는다. 수비적인 측면, 그러니까 헤럴드 카스트로, 제레드 데이는 수비를 아예 믿을 수가 없다. 투수 때문에 그나마 5점 줬다. 카스트로는 수비와 장타력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아는 팀 전체로 봐도 투타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줬는데 일단 비슬리와 롯데부터 먼저 보면 비슬리와 엘빈 로드리게스의 2024 시즌 성적이 폰세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폰세가 2024 시즌에 6.7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2.47 그리고 24 시즌 1.8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연도, 그러니까 제가 왜 24 시즌을 비교하냐면은 같은 해에 같은 타자랑 던졌던 타석이라 비교한 거고 어쨌든 코디 폰세도 24 시즌에 6.72로 왔고 비슬리는 4.6으로 왔고 엘빈 로드리게스는 메이저리그 갔다 왔고 이러니까 확실히 폰세가 왔을 때보다 기대되는 게 좋고 특히 엘빈 로드리게스는 가장 잘 먹히는 스위퍼가 주구종이고 제레미 비슬리도 슬라이더랑 포크볼 다양하고 153 이상 던지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직구 구속도 153 이상 나오는데 안정적으로 나와요. 153이. 그런데 변화구도 다양해요. 변화구가 최소한 무기가 2-3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구종도 다양한데 구속도 빠르니까 조금 그리고 WHIP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제구력도 좀 좋다. 그러니까 일본을 거쳐온 투수들을 이것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볼넷을 많이 안 주는. 그래서 저도 좀 높이 평가하는데 일단 보고 싶죠. 저 아직 안 봤으니까. 그리고 코야마 마사요 선수도 1군에서 쓰던 선수예요. 1군에서 쓰던 선수인데 이제 23, 25 시즌 이제 볼산비가 무너졌죠. 그래서 고점은 있는데 볼산비가 무너졌고 뭐 포크볼이 좋다고 그랬는데 일단 뭐 청백전이나 이 연습 경기 한 거 보니까 대만하고 보니까 커브가 좋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아직은 까봐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불안정성은 있다. 안정적. 근데 안정적이면 일단 KBO에 안 오겠죠. 그런데 롯데는 아무튼 생각보다 굉장히 고평가를 받았고 자 기아는 저평가를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외국인 원투펀치는 내일하고 올러가 있는 기아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폰세 빠졌죠. 후라도가 1위고 내일이 2위예요. 그 다음에 잭로그, 치리노스, 라일리, 화이트 다음이 올러인데 여기 구단들은 다 어쨌든 재계약을 했고 솔직히 내일이 9위적으로는 후라도보다는 좀 위잖아요. 근데 후라도가 더 위는 맞아요. 저는 이닝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재계약을 할 경우 아무래도 더 안정적으로 KBO 리그에 적응해서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올러 선수가 뭐가 좋냐면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 FIP가 지금 폰세 앤더슨 빠지니까 1위예요. 그리고 올러가 1위, 라일리가 2위, 네일이 3위입니다. 이게 뭐냐?
기아가 수비를 어쨌든 이 두 선수가 정말로 이렇게 실제로 성적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러도 2년차에 상당히 잘할 것 같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 왜냐면 전문가들은 저랑 다르게 평가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방구석 유튜버다 보니까 저보다는 전문가들의 말이 맞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러와 네일의 원투펀치는 사실 가장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실제로 아담 올러의 기록도 뭐 메이저리그 기록도 있고 요 마이너리그 기록도 있는데 요거 하나 참고로 하면 이따가 비교하시면 좋아요. 아담 올러의 마이너리그의 9이닝당 삼진율이 9.74, 9.52로 9개가 넘죠. 요거를 이따가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해 볼게요. 실제로 KBO에 이렇게 9위형 투수들이 잘 맥히잖아요. 그래서 삼진율이 높은 투수들의 성적이 생각보다 좋고, 자, 그 다음에 이 카스트로 선수를 비교하려면 어쩔 수 없이 페라자랑 비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페라자랑 카스트로가 지금 동시에 새로 온 타자인데, 페라자는 아무래도 24년에 하나에 왔다가 23 마이너리그, 25 마이너리그거든요. 그런데 페라자가 홈런을 많이 쳐주길 기대하고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페라자의 23시즌 홈런이 23개, 25시즌 홈런이 19개, 오히려 타석이 461에서 541로 늘었는데, 그리고 이 카스트로 선수는 위즈덤이 워낙 득점권에 약하니까 컨택이 좋은 선수를 뽑아서 실제로 타율이 3할 3리예요. 그러니까 페라자의 타율이 3할 7리니까 페라자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선수 카스트로가 373타석에 홈런이 21개, 그러니까 페라자는 541타석에 홈런이 19개인데 카스트로는 373타석에 홈런이 21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카스트로는 그리고 확실히 메이저리그 경험도 있고 페라자는 이제 메이저리그 경험이 없죠. 그래서 메이저리그 경험 굉장히 많잖아요, 이 선수가. 그래서 지금 뭐 베네수엘라 윈터리그에서 24, 25에도 51경기 15홈런, 그리고 실제로 홈런을 많이 쳤는데, 두 선수를 이제 저 같은 이제 방구석 유튜버가 비교하는 것보다는 메이저리그는 요런 거를 확실하게 비교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출루율이 아니라 XWOBA, 그러니까 실제 기대 출루율, 그리고 그냥 타율이 아니라 XBA, 기대 타율. 그래서 이런 걸 싹 다 비교하면 카스트로가 배럴 타고 하나 빼고 페라자보다 다 좋아요. 스피드 느린 거라. 그러니까 뭐 최고 속도, 뭐 평균 타율, 기대 출루율, 기대 타율 다 높아요. 그래서 확실히 카스트로가 일단 제가 평가한 게 아니라 요 메이저리그, 아무튼 마이너리그 평가 기록은 카스트로가 페라자보다 좋다, 그냥 요 정도. 그리고 이 선수 수비가 실제로 뭐 좌익수를 볼 거기 때문에 뭐 이루수 수비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좌익수 수비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현재 상황입니다. 기아에선 좌익수를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NC가 KT가 22점씩 거의 최고점을 받았어요. NC는 일단 기존 외국인이 믿음직하다, 그러니까 데이비슨이 믿음직하다는 거죠. 근데 내일 올러가 더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커티스 테일러 이제 본인이 추천했다고 해요, 이희영 해설위원이. 그래서 아시아 쿼터도 잘 뽑았다, 토다 나츠키를. 그리고 이창섭 해설위원이 NC의 외국인 스카우트 능력은 최강이다, 커티스 테일러 아시아 쿼터 둘 다 의심 없다, 8점을 줄 수도 있지만 뭐 롯데 때문에 7점을 준지 모르겠지만 7점. 그리고 송재호 해설위원은 톰슨과 테일러의 체력을 모르겠다. 이 톰슨과 테일러, 그러니까 톰슨이 작년에 후반기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NC가 약간 갈아 쓴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테일러 선수는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KT도 22점을 줬어요. 송재호 해설위원이 롯데보다는 약하다. 그 다음에 이창섭 해설위원, 마법이 발휘되어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대박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희영 해설위원은 싸우어가 대박이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다저스 선발 라인업에도 들었거든요. 24시즌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는데 25시즌 개막 엔트리에 이 선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실리도 다른 유형이라 좋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강속구 유형, 이 선수는 약간 이제 제구력이 좋은 유형, 그리고 힐리어드도 성관이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상당히 고점입니다. 일단 토다 나츠키는 보시면, 자, 1군 기록이 거의 없어.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다른 선수들 다 보여주는 게, 이 선수가 만약에 좋은 선수였으면 일본에서 1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2025년 1군 기록이 2와 3분의 1이닝 3.38, 23, 24는 1군 기록이 없죠. 그래서 대다수를 2군으로 뛰었고, 어쨌든 뭐 35경기 81.2이닝, 그러니까 선발도 돼요. 그래서 자책점이 2.42, 73 탈삼진. 그리고 이제 선발 불펜 중에는 이제 그래도 불펜 쪽에 조금 더 맞다라고 평가받는 선수인데, 일단 NC가 선발로 쓸 것 같은 느낌. 근데 뭐 어쨌든 저도 잘 모르겠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그리고 요
커티스 테일러 선수 실제로 뭐 최고 고속 159에 151에 152 직구 3쿼터에 가까운 팔각도, 뭐 디셉션 좋고 스위퍼 커터 싱커 체인지업 제구 좋아. 그래서 일단 저는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이 선수의 요 삼진율 25시즌에 7.73, 그러니까 요것만 눈에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볼넷 3.34, 근데 이제 이렇게 OPS는 좀 낮아요. 0.679로. 근데 삼진율이 좀 적었다. 그냥 그 정도. 방어율도 3.21로 나쁘진 않다. 스기모토 고우키 선수도 이렇게 실제로 KT에 왔고, 이 선수는 1군 기록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2군에서 62이닝 3.05. 그래서 뭐 이러는데 저는 1군 기록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너무 설명 길게 하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1군 기록은 없는 선수다 라는 거.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저도 1군 기록이 없으니까 1군에 기록이 있는 선수가 잘 던지겠죠. 그리고 KT는 선발이 필요하지 않겠죠. 국내 선발이 제일 좋은데 그럼 이 선수 불펜으로 써야 되는데 아까 두산의 타무라 이치루보다는 훨씬 안 좋아 보이죠. 왜냐면 1군 기록이 없으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2군에서도 3.0,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NC 선수보다도 NC 선수는 그래도 2군에서는 2.4인데 요 선수는 3.05니까. 근데 알 수 없지만 일단 까봐야 알겠죠. 뭐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KT의 투수 케일러 보실리인데, 자 지금 뭐 메이저리그 기록이 되게 안 쳤죠. 6.0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두산의 플렉센하고는 차원이 다른 투수라고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22점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2군 기록을 보니까 9이닝당 탈삼진율이 6.42, 7.24 너무 낮다. 저는 이렇게 구위형 투수가 아닌, 물론 이제 홈런을 조금 맞았는데 OPS도 좀 낮긴 한데 그래도 구위가 좀 너무 약해서 여기 ABS가 있는 KBO 리그에 맞는 투수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저는 ABS에 맞는 투수는 구위형 투수다. 폰세, 뭐 와이스, 네일 이런 선수, 아니면 후라도처럼 기가 막혀야 돼. 그러니까 후라도처럼 기가 막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메사우어 선수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메이저리그 6.37, 24년 7.71. 그러니까 저는 플렉센서보다 높은 점수를 주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 일단. 그리고 이 선수의 9이닝당 탈삼진율도 8.57, 8.35. 아까 제가 올러 선수는 9점 후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리그에 요렇게 지금 탈삼진율이 너무 낮다는 거. 그리고 POPS도 0.863.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잘 던질 수 있는데 어쨌든 기록적으로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물론 저 선수가 던지는 걸 저도 메이저리그에서 봤는데 뭐 잘 던질 수도 있는데 일단 기록이 이렇다. 다른 선수들도 다 잘 던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SSG가 20.5점 꽤 높죠. 자, 베니지아노 오히려 좋다. 그 드류 버하겐 선수에서 잘 바꿨다. 화이트 좋고 다케타 쇼타가 변수다. 근데 7점. 이형 해설위원 버하겐이었으면 6점. 왜냐면 이게 좌우로 가니까 좋다. 근데 저도 이건 동의해요. 좌투수와 우투수가, 그러니까 좌투수가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타케타 쇼타 전성기면 더 높은 점수 줬다. 송재 해설위원 베니지아노 약간 불안함. 제구가 그럼 마치 어쨌든 타케타 쇼타 도박에 가깝다.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삼성 21점. 기존 재계약이 너무 좋다. 근데 맨매닝은 이름값에 비해 불안하다. 이창섭 해설위원 7점. 후라도는 탑. 매닝의 내구성 물음표. 미야지의 컨트롤 의구심. 자, 송재회 해설위원 7점. 만약 지적된 문제가 해결되면 최상. 하지만 아직 2포임. 그러니까 요 세 해설위원들이 삼성은 터지면 진짜 완전 초대박. 근데 약간 불안. 그러니까 맨맨인가 미야지 유라가 약간 이제 구위형 투수기도 한데 제구력 이슈가 최근에 있어서 온 선수들이니까 만약에 제구가 잡혀서 터지면 21점이 아니라 완전 초대박. 근데 아직은 모르니까 이제 요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다른 팀도 근데 마찬가지겠죠. 두 팀 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 맨매닝 선수가 실제로 고점이 되게 높았던 선수죠. 이렇게 실제로 22년도에 63이닝 3.43, 23년도에 78이닝 메이저리그 3.58, WHIP도 되게 낮아요. 1.175, 1.038. 그런데 2024년 25시즌에 뭔가 재구 불안이 생기면서 부진한 거니까 아직 나이도 어리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9이닝당 탈삼진율은 9.7개, 9.35개로 9위형 투수예요. 그런데 이제 볼넷이 지금 보면 9이닝당 25시즌에 7.11개. 그러니까 요게 문제여서 사실 한국으로 온 거지, 요게 문제가 아니었으면 한국 안 왔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우려가 되고, 미야지 유라 선수도 나이가 어려요. 1999년생으로. 맨매닝도 어리죠. 자, 그래서 이 선수가 158km를 던질 수 있고 실제로, 그리고 2군에서 2.88, 1.4인데 이 선수가 볼넷이 좀 많았어. 볼넷이. 그리고 일단
1군의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까봐야 아는 선수예요. 당연히 잘할 거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근데 일단 가진 구종은 뭐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거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앤서니 베니지아노는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전문가분들의 말처럼 진짜 대박이면 왜 다른 구단은 먼저 이 선수에게 연락을 안 했지? 저는 이제 이 선수가 대체로 늦게 뽑혔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좋은 선수면 다른 선수가 왜 안 뽑혔지?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잖아. 끝까지 계약하려다가 안 돼서 뽑힌 그런 상황의 선수인 거죠. 어쨌든 메이저리그 기록도 아주 나쁘지 않아요. 25년도에 25이닝 4.68, 24년도에 13과 3분의 1이닝 3.38로 나쁘지 않죠. 아주. 그리고 다케타 조타는 이 선수는 일본의 최고의 투수였다가 근데 잘 던진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전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도박인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뭐 터지면 초대박인데 너무 도박이야. 저도 이런 선수들 별로 높이 평가 안 하거든요. KBO에서. 이런 선수 과거에 잘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기록이 안 좋은 선수 높이 평가 안 해요. 왜냐면 너무 이쁘잖아. 그래서 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고점을 줬나 싶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LG 트윈스 23점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송재호 해설위원 7점. 토로스트 작년만큼은 안 되지만 7점이면 높은 거죠. 웰스 오스틴 부상 걱정이다. 그런데도 7점이면 높은 거예요. 낮은 점수가 아니야. 이희영 해설위원 8점. 전체적으로 검증이 됨.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LG 트윈스는 요 네 선수들이 다 KBO 리그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8점. 그리고 이창섭 해설위원도 8점. 토로스 연구하는 스타일, 웰스도 검증이 끝남. 그래서 밸런스도 왜냐면 웰스가 좌투수니까. 그래서 확실히 검증이 됐다는 안정성적인 면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점수가 너무 낮아. 그러니까 반대편이죠. 여기는 검증이 됐어. 근데 하나는 이거 네 선수가 싹 다 교체죠 지금. 단 한 명도 작년에 뛰지 않았죠. 그 부분이 낮은 점수를 얻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터질 수도 있지만 네 선수가 다 터져야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영 해설위원 불안 요소가 많은 페라자도 수비가 안 됨. 5점 주려다가 왕앤청은 기대돼서 0.5. 이창점 해설위원 요행수를 바라야 하는 선수가 너무 많음. 기대가 되는 선수가 왕앤청. 송재호 해설위원 진짜 모험수는 투수보단 페라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페라자 선수를 기아 선수랑 비교했잖아요. 카스트로 선수랑. 근데 카스트로 선수보다 모든 기록이 사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과연 페라자가 좋은 역할을 할지 아마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걸 잘 아셨겠죠. 그래서 페라자를 교체한 게 맞나 라는 거. 그리고 물론 하나가 중견수까지 불안하니까 더 그랬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중견수 자리를 쓴 게 아니라 이 중견수 자리를 이러면 오지원 선수 써야 되니까. 그래서 왕앤청 선수가 154고 실제로 제가 보니까 뭐 선발 투수의 투구수를 갖추기는 했더라고요. 이 선수가. 왜냐면 벌써 몸을 푸는데 막 89까지 던지고 실제로 2군이긴 하지만 116이닝 좌완인데 10승 자책점 3.26 84 탈삼진. 탈삼진은 적어요.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보면은 이렇게 선발로 던졌지만 이닝이 엄청나게 많은 이닝을 던진 거는 25시즌이 처음이에요. 지금 24시즌에는 지금 보니까 36.1이닝 23시즌에는 이렇게 41.1이닝 22시즌에는 이렇게 60.2이닝. 그러니까 아주 많은 이닝을 던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16이닝을 그러니까 100이닝 그 전에 이닝을 많이 던지지 않고 116이닝을 던지니까 요 WHIP도 1.4로 높아지고 탈삼진율은 6.5개 9이닝당 낮아지고 볼넷은 3.3개로 볼넷은 좀 낮아졌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막 몇 년 동안 선발을 계속 돈 선수는 아니다라는 점. 근데 뭐 나이가 어리니까 뭐 그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멜버른과의 경기에서 최고 구속 148까지 나오고 2이닝 1실점. 그러니까 꽤 뭐 잘 던졌으니까 확실히 뭐 왕앤청을 다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페라전 선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23시즌보다 25시즌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타율은 2할 8푼 4리에서 3할 7리로 좋아졌어요. 출루율도 3할 8푼 9리에서 3할 9푼 1리로 좋아졌어요. 장타율이 근데 5할 3푼 4리에서 5할 1푼으로 떨어져서 OPS가 0.923에서 0.901로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근데 뭐 그 마이너리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메이저리그는 요런 일반적인 스탯보다 실제로 XW, OVA, XBA 같은
그 세부 지표를 받아보는 능력이 더 커요. 그래서 제가 페라자의 2023과 2025의 세부 지표를 비교하진 않았으나 하나 구단에선 이걸 비교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확실히 타율이 461타석 23홈런에서 541타석 19홈런으로 줄었고, 이렇게 카스트로랑 비교했을 때는 카스트로 성적이 다 대부분이 더 좋더라.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요 윌켄 에르난데스도 뭐 일단은 뭐 평균 150 초반의 직구에 뭐 최고 구속은 156, 157, 뭐 제구력이 좋지만 패스트볼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제 정우주처럼 RPM이 좋은 선수는 아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 보시면 9이닝당 탈삼진율이 8.08, 7.56개. 그러니까 탈삼진율이 좀 적죠. 그래서 그런 선수들 실제로 올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4, 9.52 이러고 왔으니까 요 구이형 투수는 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 오웬 화이트도 뭐 어쨌든 뭐 느린 스위퍼, 그러니까 네일 선수의 스위퍼보다 느리고 비슷하게 꺾이는 약간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오웬 화이트 선수는 이렇게 메이저리그 기록은 있지만 올러보다는 안 좋죠. 11.2, 24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래서 이제 크보 오프너에 점수를 총 정리를 하면 LG가 23점으로 1등, 롯데가 22.5점으로 2등, NC와 KT가 22점으로 공동 3위, 삼성이 21점으로 5위, SSG가 20.5점으로 6위, 키움이 18.5점으로 7위, 하나가 17.5점으로 8위, 기아와 두산이 17점으로 9위를 차지했는데요. 어디까지나 뭐 전문가들도 그냥 전문가들이 예측한 거니까 뭐 이게 까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뭐 어쨌든 전문가들의 말이 신빙성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저 나름대로 기록을 제가 모은 기록과 여러 가지 선수들을 비교한, 저희 영상을 워낙 이제 많이 찍고 오래 찍는 걸 좋아해서 많이 비교한 그 영상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설날이니까 심심하니까 이렇게 긴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서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